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장 공판 절차 중에서 제5절 공판 절차의 특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절차의 특칙이 어떻게 제5절이 되었는지 잠시 마인드맵을 통해서 목차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10장의 공판 절차는 크게 이렇게 5가지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절은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 제2절은 공판 준비 절차, 제3절은 공판정의 구성과 소송 지휘권, 법정, 경찰권, 제4절은 공판기일의 절차, 그리고 드디어 제5절이 이렇게 공판 절차의 특칙이라고 특칙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공판 절차의 특칙은 위에서 보는 1, 2, 3, 4절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다소 다른 특별한 규칙이 있다 그래서 공판 절차의 특칙일 텐데요. 공판 절차의 특칙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로요. 첫째는 간이 공판 절차, 그 다음에 공판 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병합, 분리, 재개, 그리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국민 참여재판의 공판 절차,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4가지는 보통의 공판 절차와 다소 다른 특칙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간이 공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강의 안으로 돌아가서 간이 공판 절차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공판 절차의 의의와 그리고 개시 요건, 그리고 간이 공판 절차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 공판 절차의 의의입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간이 공판 절차란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판 절차입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말을 썼겠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느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 공판정에서 자백해야 되고요. 피고인이 자백해야 됩니다. 그때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해서, 그러니까 자백한 공소사실에 한해서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법원이 간이 공판 절차에 회부하게 되면 아래에서 공부하는 바와 같이 증거 조사 절차가 일단 간이화되고요. 증거 능력의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증거법을 배우신 분도 있고 배우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는 마당에 주로 양형에 신경을 쓰는 것이지 그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 쓸 시간을 절약을 해서 간이하게 해서 양형에 좀 더 신경을 써라, 뭐 이런 취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강의안 3항에 보시면 간이공판 절차 결정이 있게 되면 161조의 2 증인신문의 방식, 이것도 증거조사 방식에서 이제 공부가 되신 분이 있고 안 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증인신문은 주로 교호신문, 주신문을 먼저 하고 반대로 반대신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증인신문의 방식이라든지 290조 내지 293조의 규정들, 그 규정들은 뭐냐면 증거조사를 언제 해야 되는지, 증거조사의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증거서류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야 되는지, 증거물은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그 밖에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조사 방식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조사 결과를 알리고 피고인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그런 조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97조,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증거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증인신문 같은 거요. 그런 규정도 적용이 되지가 않게 됩니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297조의 2에 이제 그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이 있는데요. 여기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이란
공판 절차의 원칙상 공개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나 방청인이 증거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증거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위에서 본 것처럼 적용이 배제되는 161조의 2부터 297조 이런 조항에 따른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증인신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교우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고요. 서류나 물건 같은 경우 제시, 낭독과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조사 방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으며 증인이나 공동피고인을 신문할 때 굳이 피고인을 퇴정시키지 않아도 무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서 판례를 통해서 간이공판 절차의 증거조사에서 증거조사 내용을 그냥 증거조사함이라고 한 경우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좀 오래된 판결이긴 합니다. 80년도에 선고된 80도 333, 80도 333 특수절도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시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 절차에서 증거조사는 증거 방법을 표시하고 증거 방법이라는 것도 이제 증거법에서 배우실 텐데요. 어떤 증거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대상을 증거 방법이라고 하죠. 자세한 것은 증거법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증거 방법이 뭔지 표시하고 그 증거조사한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했다면 간이 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간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길지 않아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판결 요지는 그렇고 판결 원문을 보시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 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 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 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니 조금 아주 고풍스러운 표현이 나오죠. 뭐뭐 할 수 있나니 통상적 절차에서 하는 증거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게 되어 있는 간이 절차의 증거조사이기 때문이다. 그런 증거조사 규정들이 배제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 사건에서 간이공판 절차에 따르기로 한 제1, 2심 법원이 기록 증거 목록에 여러 증거 방법을 열거하고 예를 들면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증인 이런 걸 열거하고 각기 조사 내용에 그냥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음이 논지 주장과 같으니 상당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이를 가리켜 위법한 증거조사라고 할 수 없음은 위 설시로 알 수 있으니 이런 절차를 취하였음을 나무라는 논지와 양형부당의 주장은 채용할 길이 없다.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80년도 판결만 봐도 고풍스러운 조금 예스러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자, 그렇게 해서 간이공판 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해서는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제한도 완화가 됩니다. 310조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전문 법칙을 배울 텐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그 전문 법칙의 예외로서 312조 내지 314조입니다. 그것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각종 조서, 또 313조의 진술서, 또 314조에서 증언을 요하는 사람이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했을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조항들이 다 배제가 되고 또 316조의 전문 진술의 규정도 있습니다. 전문 증거에는 크게 전문 서류와 전문 진술이 있는데 316조에서 전문 진술을 규정하고 있죠. 그런 전문 진술에 대해서 증거 능력에 관한 규정들에 대해서 318조 1항의 동의, 이것을 이제 증거법에 가서 배우시면 증거 동의라고 하죠. 당사자의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증거동의의 의의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전문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무적으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경우가 보통입니다만, 이의가 있다면 증거동의가 간주되지 않고 전문 증거에 관한 증거 법칙이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증거동의 간주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을 해서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이 됐는데,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1심에서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절차가 문제가 없다면 간이공판 절차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별도로 일반 증거조사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는 없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래 판례에서 유사한 관련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가 되면 이의가 없는 한 전문 증거에 대해서도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돼서 증거 능력이 생기지만, 간이공판 절차라 하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가 배제되는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거든요. 네, 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간이공판 절차에서도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 능력이 여전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백 보강 법칙,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 자백만 가지고는 유죄를 할 수 없다는 자백 보강 법칙도 간이공판 절차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서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 비록 심판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으면 간이공판 절차에서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이공판 절차라 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법이 특별히 배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 절차들, 예를 들면 공소장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같은 것들은 다른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간이공판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간이공판 절차의 의의와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되게 되면 증거 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 방법이 상당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효과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와 같은 간이공판 절차가 개시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일단 간이공판 절차는 제1심 관할 사건에 대하여 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심 관할 사건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건 합의후 관할 사건이건 1심 관할 사건이라면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간이공판 절차가 할 수 있고,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대하여 간이공판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재량에 따라서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간이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이공판 절차에 의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의 특칙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재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1심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는 무엇이냐?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반드시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죄명이나 적용법조만을 다투거나
정상관계 사유나 형면죄의 원인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어서요. 그 더 자세한 내용은 판례를 본 다음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판결을 읽고 간이공판 절차 개시의 요건이 되는 자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81년도에 선고된 8일도 2422 판결인데요. 죄명이 특이하죠? 밀항단속법 위반. 판결문 보시면 형사소송법 286조의 2가 규정하는 소위 간이공판 절차라 함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을 제외한 사건, 즉 단독사건만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각 주에 써놓은 것처럼 이건 국법 고 80년도, 81년도 판결이 선고될 당시에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심 관할이라면 단독판사 사건이건 합의부 관할 사건이건 관계없이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취하는 공판 절차로서 증거 능력의 특례, 전문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특례, 또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면 된다는 것을 그 내용을 하는 것인 바. 이것 1항 판례의 1항은 간이공판 절차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한다면, 2항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간이공판 절차 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자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죠. 여기서도 보통 저희가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각이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주에 써놓은 것처럼 조각으로 읽는 것이 더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피고인의 자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도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책임 능력이 없었다 이런 뜻으로 들리죠. 그리고 검사가 신문할 때는 자백을 하였지만 변호인이 신문할 때는 고의나 범이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아래 판례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또 정범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종범이라고 주장한다든지 기수범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미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한편 장애미수로 기소를 했는데 나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수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강의한 사항에 나오는 것처럼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판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판결을 읽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가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자백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상이라기보다는 자백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선고된 2004도 2116호 판결인데요. 죄명을 보시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이런 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먼저 다소 판례가 길기 때문에 판결 요지부터 보시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또한 사고 후에 도주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위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봐야 될 것이다. 볼 수 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323조 제2항에 보시면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가 있죠. 거기서 말한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거나
구속요건 해당성 구속요건 조각 사유라든지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 상실의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본 사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기록에 의하면 1심에서는 피고인이 2003년 9월 8일 23시 50분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공소의 1, 피해자가 둘인데요. 그 중에 56세 된 여성,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는 걸로 뒤에 나오죠. 이를 들이받아 뇌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공소의 2, 공교롭게 또 여성이네요. 43세 여성 운전에 렉스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공소의 2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2003년 9월 9일 새벽 다음 날이죠. 6시 10분경 서울 성동구 소재 한라병원에서 피해자 공소의 1을 사망하게 하였다. 피해자 1이 다음날 돌아가시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봐서 이를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형사소송법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318조의 3에 따라 증거들이 모두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 이유로 뭘 주장했냐면 심신장애를 주장에 관한 법령이와 심신장애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거죠. 또 양형부당, 너무 형이 세다. 이렇게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항소를 했는데 원심은, 여기서 말하는 원심은 항소심이죠. 제1심이 채택한 판시 증거들이 적법하게 조사되었다는 이유로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됐어요. 됐으니까요.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니까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형이 선고됐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1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여 다시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항소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 1심의 제1, 2회 공판조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직접 신문에 대하여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할 때에는 이 사건 사고를 낼 때에는 어떻게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는지 모르겠고 경찰서에 가서도 왜 그곳에 있는지조차 모를 지경이었으며 새벽에 어렴풋이 사고를 낸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또한 사고 후에 도주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323조 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1심 판결이 든 증거 중에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 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해서 서류 같은 경우 제시해서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하거나 열람하게 하거나 이런 증거조사를 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간이공판 절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달리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죠. 1심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판시 증거들에 의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심도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라는 이유로 이를 종합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니까
286조의 간이공판 절차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령 위반 또는 307조 증거재판주의 위반에서 증거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그래서 상고가 이유 있다. 이렇게 얘기한 판시입니다. 네, 제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의에서 판례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가능하다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판례 원문을 많이 읽고 있죠. 단순히 판례 결론만 자꾸 공부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본문 판례 원문을 읽어서 그 흐름과 거기서 얻어지는 또 부수적인 지식,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얻는 지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판례를 읽어가면서 판례를 소화하시는 하나씩 그런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판례를 읽고서 판결을 읽고서 피고인이 부인함에도 범위를 부인함에도 오타가 났네요. 간이공판 절차에 심판할 수 있는지 범위를 부인한다면 간이공판 절차에 심판할 수 없겠지요. 고의가 없는데 어떻게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논리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81년도에 선고된 8.1도 775 판결입니다. 죄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판결 요지는 간단합니다. 피고인이 범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를 부인하는 것은 그렇죠? 구성요건 고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 판시가 나왔는지 보시면 피고인이 상고를 하면서 상고 이유를 제시했지만 그에 대해서 앞서서 직권으로 살펴보겠다 이 말이죠. 직권으로 살펴볼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령 위반이 있는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봐서 지금 폭처법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뒤에 보시면 갈취 사건입니다. 봐서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297조 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318조의 3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증거들을 종합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위에서 본 판례와 같은 과정을 판례에서 본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쳤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해서 항소심은 제1심이 역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넉넉하게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보니까요. 이 항 보시면 제1심 공판조서에 보니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 등의 신문에 의하여 답변함에 있어서 공소사실과 같이 음식 등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폭력배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이나 술 이런 것을 갈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외상으로 먹거나 차용한 것이지 갈취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을 해서 범위, 고의를 부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에 가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마찬가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 중에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역시 앞서 본 판례처럼 간이공판 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그에 관한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그렇지 못했으므로 잘못이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뒷부분은 앞서의 판례와 같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간이공판 절차로 심판할 수 있는 자백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판례들이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도 명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편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자백이라는 것은 공판정에서 해야 됩니다. 공판정, 법정에서 자백이어야지 수사 단계에서 한 절차에서 한 자백이라든지 공판준비 절차에서 한 자백을 이유로 해서는 간이공판 절차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법조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하는 취지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이공판 절차 개시의 요건으로서 1심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간이공판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죠. 결국 법원은 간이공판 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거나 심판을 하다 보니까요.
또는 아무래도 간이 공판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죠?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네. 피고인의 자백이 아무래도 신빙성이 없다 또는 간이 공판 절차로 심판을 함으로써 증거 능력의 제한을 완화시키고 증거 조사를 상당한 방법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 공판 절차 개시 결정을 개시할지 말지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1번이나 2번과 같은 사유가 생겨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된 거죠. 그래서 2항에 보시면 강의한 2항이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는 경우라도 간이 공판 절차에 심판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데요. 앞서 본 것처럼 할 건지 말 건지는. 그런데 간이 공판 절차를 개시해서 이와 같이 간이 공판 절차를 개시하지 말 건지에 대한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른바 판결 전의 소송 절차로서 그 결정에 항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403조 1항. 이 부분도 제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항고에 대해서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시고 또 돼 있고 판결 전 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을 텐데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보다 본격적인 것은 항소, 상소 파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판결 전의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간이 공판 절차에 회부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항소를 함으로써 다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항소 이후에는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간이 공판 절차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그걸 간과하고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경우에는 항소 이유가 되겠습니다. 항고로는 다툴 수가 없고요. 이에 반해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나 두 가지 요건이죠. 또 하나는 간이 공판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간이 공판 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는데 공판 절차의 갱신이 무엇인지는 다음 강의에서 공판 절차의 정지와 갱신을 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간이 공판 절차를 취소하게 되면 새로 하는 일반 절차에서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공판 절차에 대해서 주요한 점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공판 절차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만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다면 굳이 공판 절차를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안을 수 있도록 311조의 2에서 단서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공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공판 절차의 특칙 중에서 간이 공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이 공판 절차의 의의와 간이 공판 절차의 효과, 또 간이 공판 절차 개시의 요건으로서 자백 이런 것들을 봤고요. 간이 공판 절차의 취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